다루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야기를 딱 할게요. 어제 한덕수. 저는 한덕수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를 저는 기회주의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가치가 제가 그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새날 방송이 한 12년, 3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과거의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한덕수 같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하다가 김현장 같은 데 들어가서 수십억 돈 벌다가 윤석열이 부르니까 쪼르르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총리를 시키고 싶어도 시킬 사람이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어저께 CCTV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국무회의 열렸던 그 공간에 CCTV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했던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국회에 나왔을 때 한 말이에요.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 문건이.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했는데 아까 그 헤드라인도 다시 가보시면 윤석열을 따로 만나서 네. 문건을 여러 장 들고 나오는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주 그냥 천인공노의 거짓말을 한 거죠. 전 국민을 상대로 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유, 저는 진짜 그런 얘기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어떤 사람은요, 한덕수가 백로라 이거지. 윤석열 괜히 노는 곳에 갔다가 신세 망쳤다. 저는요, 한덕수 자체가 까마귀였다. 뭔가 칙칙하고 막 어둠의 세계에 노니까 네. 아, 까마귀 떼가 있으니까 그냥 덜썩하니 아, 우리랑 같은 세력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 대행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나 이거 쪽지로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조롱도 했잖아. 이걸로 받았냐? 막 이랬는데 지금 한덕수는 나도 모르게 보니까 바지 뒷집이 이게 꽂혀 있었어. 이 크기가 꽂혀서 사람이 모를 정도의 크기냐고요. A4라는 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야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호주머니에 꽂혀 있더라가 아니라 CCTV를 보니까 국무위원들 오기 전에 한덕수가 윤석열을 따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건 뭐 위법 상황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위법 아니냐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잘못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CCTV에 보니까 국무위원들 오기 전에 윤석열이를 먼저 만나가지고 뭔가 문건을 받고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증거인멸이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는 무조건 구속영장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하나가 풀린 거죠. 뭐가 풀렸냐면 한덕수가요. 대선 윤석열 탄핵되고 대선 열리기 전에 했던 말들 한번 볼게요.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가 차질이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거 뭐냐? 대선 안 나간다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대선을 나왔잖아요. 저건 뭐냐면 윤석열이 한덕수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고 봐. 당신이 지금 사실은 내란 공범이잖아. 그런데 당신이 지금 대선 안 나가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죽어. 그래서 나온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가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탄핵되는 그러한 뭔가 좀 강심장적인 모습을 보여서 뭐 좀 뒤에 뭐가 있나?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도 있는데 많은 분들 90% 이상의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협박받고 뭐가 저기 참여를 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코가 깼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보기엔 김문수는 약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도 한 사람을 대선에 내보내는 그 공작을 하고 있었다. 내가 선거관리 열심히 할겠는데 갑자기 대선 나간다 그래.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선출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덕수가 그 약점을 잡혔구나. 애초에
내란 일어난 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는 윤석열과 완벽한 공범이었구나. 이게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얘기가 나오면 뭐 민주당이 그럴 리가 있냐. 뭐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그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특검을 장장 6개월 동안 막 막고 정말 이 방해했던 이유 자체가 요것들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으면은 도저히 그렇게까지 특검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 제가 요새 내란 특검 돌아가면서 생각하면서요. 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국민의힘에 힘 있는 주류 세력들이 분명히 이번 내란과 관련이 있겠구나.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짜 확신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네. 윤석열 그 내란 이후에 따로 모였던 애들이 있잖아요. 안가에서 사업 문건 짜맞췄나 수습하는 과정인 거고요. 아까 한덕수 이야기 때 못한 이야기가 한덕수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영구 집권하고 싶었던 거야. 윤석열의 국무총리로.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욕심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 이제 그 다음 날 저렇게 계엄이 있던 날 모였던 애들 윤석열, 이상민, 이완규, 박성재, 김지현 이 사람 지금 줄줄이 불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완규는 현재 법제처장이에요. 아직도 법제처장입니까? 아, 진짜 놀랍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일일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어제만 해도 김주현 그 전에 한덕수, 박성재 막 다 줄줄이 불려갔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구속됩니다. 특검 입장에서 윤석열을 구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의 내란 은폐를 도왔던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일부러 저렇게 하려고 윤석열의 최측근 검판사로만 짜여져 있는 저 라인인 거잖아요. 제가 실제로 12월 3일 날 계엄 당시 방송을 했었는데 12시 한 50분에서 1시 그 사이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동안 정부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는 맞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랬지. 그때 방송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2차 계엄을 하려고 하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회에 통보를 안 했어. 통보를 안 했는데 계엄 해제를 하면 이것이 해제가 합법인가 아닌가 요걸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들이. 그러면서 2차 계엄, 3차 계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연시킨 실제로 2차 계엄 내리고 3차 계엄 내리면 저 사람들이 정말 기관다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때가 제일 공포스럽더라고요. 맞죠. 그 실제로 그 소방사 군인들이 국회 지하까지 내려가서 단전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엄 해제 못하게. 그러니까 아까 저 말이 딱 맞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가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우리 인정 못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신중했던 건 정말 잘한 거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많은 그 국회를 침탈했던 군인들이 후퇴 명령이 없었는데도 그냥 가버렸대요. 맞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이지 만약에 그때 군인들이 저 국가 반역자들의 명령에 충실했다면 정말 대한민국 계엄 창사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한덕수 뭐가 있냐면 계엄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후에 한덕수가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던 강의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후 문건 논란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덕수는 공범이었던 거예요. 윤석열을 대신해 가지고 국무위원 모으는 역할. 그때 적극적으로 했냐 안 했냐가 한덕수의 죄가 더 커지냐 마냐일 거고 내란 일어났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내란은 사실은 법대로만 하면 내란 묻기만 해도 징역 15년이라고. 근데 12월 4일에 그런 모임이 있고 12월 5일에 지금 한덕수가 이 문건에 대해서 폐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앞에서 봤던 윤석열의 최측근들 검판사들을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한덕수만큼의 이 지능이 이만큼 이게 나중에 어떤 여파를
끼칠 거라는 거는 오히려 한덕수가 더 보고 이걸 폐기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런 짓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일화가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토끼를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토끼를 마당에 묻어놨는데 그 다음날 강아지가 토끼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왔더라. 저는 한덕수를 볼 때마다 그 토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유의 달인.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윤석열이 정말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은요, 김용현, 한덕수, 뭐 박안수 이런 사람들도 이 다음에는 쟤를 제끼고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고저쩌네 진짜. 아이고. 야, 근데 대통령실 부속실장 정도 되면은 윤석열과 명운을 같이 하는 사람일 텐데 모든 사실을 다 불어버렸네요. 맞아. 저번에 저 강의구가 불려갔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 까발려지는 상황이어서 윤석열이 여러 가지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긴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조사받을 때 당황했구나. 강의구와 나만 아는 건데 다 불어버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그때 오전에 경찰청장이 들어가서 했던 조사는 그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목소리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 체포 네. 저지하라고 하는 그 정도 느낌이고요. 어저께 한덕수가 들어갈 때, 야 이게 굉장히 통쾌하다는 분들 많아요. 특검 수사관이 지금 이렇게 팔짱 잘 꼈어. 네.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 기분이 어땠을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잡혀 불과 들어가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느낌이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자잖아요. 네.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끌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어제 나왔을 때 표정 중에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아, 많이 겸손해지셨어. 14시간. 14시간 받으면 누구나 얼굴이 저렇게 되죠. 아 근데 이게 한덕수가 지금 이걸로 조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불려 가봐야 되지. 어차피 또 갈 건데 뭘 집에 가나? 아니, 편안하게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는 게 서로 안 번거롭고 좋지 뭐. 그러니까 그 현덕수의 와이프 최하영이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쟤는 그거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사주를 봐도 너는 깜이 아니다. 용하네. 너무 용하네. 와이프 말만 들었어. 그러니까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한덕수 와이프 점집. 딱 내면 뭐 히트 칠 것 같은데. 근데 좀 전에 제가 드린 속담의 예외가 윤석열입니다. 와이프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자,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자들 다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달리 이야기하면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되기 전까지 가장 잘 나갔던 최고의 엘리트 검사가 조은석입니다. 그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조은석이 엄청 잘 나가던 시절에 조은석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중에 윤석열이가 이제 삼수까지 하고 보니까 나이는 조은석보다 한 5살 많아요. 근데 검찰 한 5년, 4년 후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상한 놈 하나가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면서 다 꼬인 거예요. 조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과의 입장이 또 정반대로 확 바뀐 거지. 아,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잘한 게 뭐냐면은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3개 특검을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사실은 검찰이 요 끼어들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또 검찰이 요 팀에 들어와가지고 뭐 공세운다고 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빌미 자체를 그냥 싹 잘라버리고 특검에서 그냥 다 돌아가게 그리고 6개월 후에 딱 끝나게 아 이거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네. 너무 처음부터 좋아요. 설계를 잘하고 맞아. 플랫폼을 잘 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맞아요. 지금 이제 추신 PS 정광훈이는 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죠? 사실 서부지법 사건의 중요 참고인 아직까지 참고인지는 피의자 아닙니까? 이 사람 왜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찰이 겁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광훈이가 내란 동조 세력의 수괴 같은 거잖아요. 네. 내란 동조 수괴. 근데 정광훈이가 지금 경찰 조사 받았다는 보도가 안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경찰이 정광훈이를 못 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치지를 못하는 이유. 냅두니까 이자가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저는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무덤에서 판에서 항왕대 버린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광훈이 구속이 윤석열 구속만큼이나 굉장히 목마릅니다. 경찰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 사랑제일교회도 그 알박기 때문에 500억 받는 걸로 막 말이 500억 이요?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500억이 지금 싹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알박기한 그 부지만 놔두고 거기 이제 재개발되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500억도 못 받고 그 지금 전광훈은 이래저래 몰려 있는데 이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이 사람 하나 없애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거대 악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쟤네들은 그런 거예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거기 자고 오면 하면 안 돼. 내란 수계를 지키려고 얼마나 개지랄을 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국민의힘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그 이재명 대표 때부터 시작해서 자유통일당 현수막 때 기억하십니까? 급기야는 내란 수계를 옹호하면서 그리고 서북지법 폭동 같은 것들을 지금 경찰 오해받기 싫으시면 빨리 수사하십시오. 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기다려 봄님 감사드립니다.